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17일 새벽 4시입니다. 몇 차례 소개해드린 한철룡 전 육군 소장 대북 정보기관장이었고 2002년 6월 29일 북한이 참수리호를 격침시켰을 때 그 전에 정보를 미리 입수해 가지고 국방부에 전달을 했지만은 이게 제대로 해군에 전달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어이없이 당한 그 사건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문제를 또 공개적으로 폭로를 해 가지고 한때 불이익을 받기도 했던 이 용감한 분인데, 이분은 이 문재인 정권의 위험한 대북 정책과 안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예비역 장군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저한테 이 메시지를 보내서 꼭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남북 군사 합의서를 양쪽 국방 장관이 서명을 하면서 11월 초부터 실시가 되는데, 이 내용이 너무나 한국군에 불리하고 수도권의 안전에 불리하고 해서 이것은 이정문서다 라고 비상국민회의는 선언을 하고 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철룡 전 소장은 여기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 지금 논의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탱커 킬러인, 탱커는 비행기로서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아파치 헬기가 있습니다. AH-64E라는 이 아파치 헬기의 작전이 아주 치명적으로 방해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전문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을 저한테 보내왔기 때문에 저 독자들과 저 시청자들과 한번 한철룡 장군의 이 걱정을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이걸 들어보시면은 아마 소름이 끼칠 겁니다. 한철룡 장군의 글입니다. 9월 평양선언의 남북군사합의서 내용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언론과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가 빠져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소위 탱커 킬러라고 불리는 아파치 헬기의 비행금지구역이 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서 유사시 전력을 발휘하는데 차질이 생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우선 비행금지구역 선정이 등가 원칙에 의해서 정해져야 하는데 북한 지역 20 내지 40km 구역에 비행하는 위협적인 북한의 항공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 측에는 전쟁 조기 경보를 위한 한미 정찰기와 표적 획득을 위한 군단급 무인기, 그리고 공격 무기인 탱커 킬러 아파치 헬기 등 다양한 무기 체계가 손발이 묶이는 합의서이다. 즉 북한 공군력은 이미 노후화되고 기름이 부족해서 사실상 무력화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무력화된 것과 대한민국의 막강한 공군력을 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우리의 손발을 묶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철과 황금을 같은 값에 주고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도권이 위험하게 된다 이겁니다. 비행금지구역이라는 게 이게 패전국에나 설정하는 것이지 어떻게 한국의 수도권 상공에 설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군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장사 정보에 대한 정보 수집도 어렵게 되고, 특히 이분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히 적의 기갑사단, 기갑군단을 공격하는 우리의 아파치 헬기가 작전이 어렵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남한과 북한이 줄다리기 하면서 협상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 주장한 대로 받아들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군의 백기투항이나 다름없다. 줄다리기 해서 협상한 게 아니라 누구의 지령을 받았는지, 누구의 압박을 받았는지, 우리 군의 전력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적에게 내주는 그런 협상이 됐고 말았다. 백기투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이적 행위로 청와대와 군 관련자들을 국정조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여 현재 2개 대대 36대를 보유하고 있다. 아파치 헬기는 8km의 사거리를 가진 대전차 미사일인 헬파이어 16발을 장착한 대전차 공격 헬기로서 북한이 제일 겁내는 무기체제이다. 또한 주야간 전투가 가능해서 백령도를 위협하는 북한 공기부양정의 저승사자이기도 하다. 아파치 한 대가 적의 전차 16대를 격파할 수 있는 바 2개 대대 36대의 아파치가 뜨면 적 전차를 최다 576대를 격파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탱커 킬러 무장 헬기다. 대당 가격이 500억 원이고 36대 총 도입비가 1조 8천억 원이 소요된 값비싼 무기다. 이것이 두려워서 북한이 헬기의 비행구역을 10km로 내는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이다. 헬파이어 미사일의 사거리가 8km이지만은 최적거리는 5km 내외다. 따라서 평소에 지형을 숙지하는 훈련을 휴전선으로부터 5 내지 8km 내에서 훈련을 해야 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데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니까 훈련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된 훈련은. 북한은 우리 바다 1.8배나 많은 4,2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6.25 전쟁 시 우리 군은 북한의 전차 때문에 혼비백산한 경험이 있다. 또한 북한은 전차 위주의 블리츠크리그 전격전 전술을 구사할 것인 바 이에 대비한 무기체계는 아파치 공격 헬기가 최고이다. 주한미군도 아파치 헬기 2개 대대 48대를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적전차 768대를 박살낼 수 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아파치 헬기를 합치면 적전차 1344대를 일거에 격파할 수 있어 북한의 전쟁 의지를 사전에 꺾는 데는 아파치 헬기만한 무기체제가 없다. 이렇게 의시시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철룡 장군은 한편 휴전 이후 육군이 심혈을 기울여 설치한 대전차 장벽을 해체하고 있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전격전으로 남침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즉 전쟁을 유발하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남침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전차 장애물이 있어 적의 전차가 몰려 있을 때 적 전차를 몰살하기 위해 아파치 공격 헬기를 도입을 했는데 그 효과가 반감될지도 모른다. 즉 대전차 장애물이 있으면 적 전차가 내려오다가 모이게 될 것이다. 이때 아파치 헬기를 공격하게 돼 있는데 그 장애물을 철거하면은 그런 협동 공격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군단급 무인 항공기는 이미 뜨겁게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논의되었지만 내가 육군본부 정보처장으로 재직하던 1996년에 이스라엘로부터 당시 예산 600여억 원을 들여 도입하였다. 도입 후 주요 축선인 문산, 철환 담당 군단에 배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무인기의 임무는 정찰과 표적을 획득하는 것이다. 유사시 제일 위협적인 것은 북한의 장사정포다. 우리가 사전에 장사정포만 무력화시키면 북의 남침은 막을 수 있다. 적의 장사정포는 산의 후사면, 뒷면 동굴 속에 은닉되어 있어 평소에는 파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사시에는 동굴 밖으로 나와 사격하게 되어 있다. 평소에 장사정포 위치를 무인기로 파악하고 있다가 유사시 사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무인기가 떠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K9 자주포의 사격 지휘소로 전송을 해 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무인기의 비행까지도 제한하는 비행금지구역이 10km, 15km 폭으로 설정되어 있다. 만일 이 하피스대로라면 평소에 훈련하고 자료를 축적할 수 없게 되어 무인기는 고물에 불과하게 된다. 또 하나의 독소조항은 우리 군의 무력 증강 문제에 대해 남북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한다라는 것이다. 우리 군의 신무기 도입을 억제하려는 책략으로서 반대해야 한다. 11월 1일 합의가 반려되는데 이를 막는 길은 한미연합사령관밖에 없다. 우리로서는 성우회 회장이나 육군 회장이고 미군의 존경을 받고 있는 백선엽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만나서 비행금지구역 문제와 서해 평화수역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행금지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은 평화를 위한 전쟁 방지책이 아니고 전쟁 유발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백기투항이다. 이것은 이적승이다. 청와대와 국방관계자를 국정조사해야 한다. 이것은 남침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게 국민 몰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과 사전에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오로지 적과 먼저 협의한 겁니다. 이러면 이거는 적과 손잡고 국민과 동맹국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이 아마 오시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